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도 전약 후강으로 긍정적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미국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2%로 상승세가 가장 좋았습니다. 1거래일 만에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이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죠. 32,000선을 넘기게 되면서 어제 하락했던 만큼 회복하는 탄력도 똑같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이었던 다우지수였었고요. S&P 500 지수는 0.8%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나스닥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만큼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권 내에서 변동성을 견조하게 좀 보였다라는 점 특징이 되겠고요. 이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11,600포인트고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했습니다. 오후장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합권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었었고요. 이제 은행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중소형 쪽에서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 결국에 나스닥을 후반에는 차익이 있었지만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에너지와 소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상징적인 게 경기 침체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라는 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탄력이 적었던 게 앞서 나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종목 그리고 서비스 이런 종목들이 1위와 3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적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차익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이 밖에 금융이나 부동산, 이번 은행 사태가 얼만큼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이 1.1%, 중소형 은행주들 쪽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이런 대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다라는 점이 그대로 녹아들게 되면서 1%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은행주를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이제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IT 종목들이 밀리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우선 은행주 보시겠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은 약간의 이제 혼조 흐름이죠. JP모건 체이스가 한 1% 오른 거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한 약세 정도의 수준으로 0.5% 안쪽에 이런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중소형 은행, 지방은행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 가운데에 있는 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입니다. 이번 사태의 또 본의 아닌 또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날도 두 자릿대의 급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셔야 될 것은 이 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또 강하게 반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퍼스트 리퍼블릭이 47% 급락을 했고 이날 신용등급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이거는 또 하나의 또 주인공이 되겠는데 52% 급락했습니다. UBS의 인수는 되는데 너무 싼 값에 인수됐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밀렸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죠. 애플하고 메타 플랫폼스만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2.5%, 구글 0.5%, 아마존이 1.2% 하락을 했는데요. 자, 아마존이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는 흐름인데요. 구조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신사업 쪽에 속해 있는 클라우드 관련된 인원을 자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존이 1.2% 밀렸고요. 또 클라우드랑 또 이게 엮여 있다 보니까 회사 사업 중에 이 포트폴리오에 클라우드가 있는 회사들은 좀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또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구글 역시 0.5% 밀린 배경이 되게 되면서 이날 큰 종목들 중에서도 클라우드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밀려 내려갔고 또 이 밖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투아일로 이런 종목들도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죠. 동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 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주 중에 이런 은행권 문제 때문에 하락했던 태양광. 이건 뭐 앞으로 회사를 이끌고 나가야 될 돈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까다로운 심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하루 만에 이러한 우려를 털어내게 되면서 시총은 작습니다. 이쪽에 오른쪽 하단에 위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이날 증권사의 입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8%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레이몬드 제임스 쪽에서 배터리하고 충전기와 관련된 신규 제품 판매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곧 있으면 또 미국의 IRA 법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렇게 엔페이지 에너지가 상승을 해주니까 뭐 솔라에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도 적게는 2% 초반, 많게는 2% 후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견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재, 에너지 이렇게 좀 소재까지 묶어서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덩어리를 한 번에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었던 만큼 그만큼 우려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뭐 대표적으로 허니웰이 2% 중반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건설 기계 쪽에서는 캐터필러, 디어앤컴퍼니 역시 2.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엔 안 좋았었는데 결국에 올라가게 되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엑손모빌이 2.6%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소형단에서는 이오질 리소시스, 뭐 슐럼버거 뭐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재미있는 것은 시장의 심리가 좀 변화했다라는 것이 소재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구리 관련된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종목은 상승을 한 반면에 금,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관련된 금광 종목 뉴몬트 마이닝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여실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추가 해고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의 이런 2차 구조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몇 주 안에 9,000명을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1월 이후에 2개월 만에 또 추가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마존 CEO 말에 따르면 올해 최우선 원칙이 핵심 사업에다가 강력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날씬해지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내용에다 더해서 뭐 일부 무인 편의점들도 전부 다 지금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 속에서 오히려 이제 메타하고는 좀 다르게 아마존은 이렇게 해고와 관련해서 약간은 우려되는 포인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1.25% 밀리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 사태 때문에 강하게 양봉 뽑아내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일부 차익 매물도 맞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살짝 밀립니다. 9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추적 중에 있는데요.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47%. 지금 그야말로 이게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달러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이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많이 강등을 하게 되면서 이날 하락을 한 겁니다. 기존의 더블 B 플러스에서 싱글 B 플러스로 3단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 강등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이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크레딧 스위스 이 두 종목들을 제외하고 다른 뭐 지방은행들, 뭐 뱅코프, 키코프, 코메리카 이런 종목들은 3% 이상의 반등을 줬다라는 점 차별화 장세입니다. 이날 퍼스트 리퍼블릭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은행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UBS가 파산 위기의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관들의 300억 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파산설에 휩싸이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또다시 47% 폭락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지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 속에 JP모건 체이스의 주도로 2차 구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뉴스가 오히려 이 은행 관련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분석인 가운데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은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지원이 디폴트 위험이 대형 은행들로 확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퍼스트 리퍼블릭의 잘못된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전이 위험을 확산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이번 개입이 전염 위험을 확산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최대 은행 UBS에게 인수되면서 일단 시장의 불안감은 다소 감소시켰지만 하나로 약 2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인데요. CNBC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CS 채권 가운데 약 17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즉 AT1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 모두 상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은행권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은행권 사태에 대해서 이제 후속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또 침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지역은행 위기가 미국 경제를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신속히 나서 실리콘밸리뱅크의 예금 전액 지급 보증 등 여러 조치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자금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면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신문은 지역은행들이 미국 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라면서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 소규모 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일반 가정과 거래하며 대출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신용 크기를 키우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상위 25개 은행보다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전체 미상환 대출액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라면서 은행권의 위기가 닥치면 이들 소규모 은행이 대출 기준을 점점 까다롭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상공인들과 가계 등 경제 주체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우려되는 포인트들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성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현재 프린스턴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앨런 블라인더 전 연준 부의장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등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불안의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분명한 하락 추세를 보고 있다면서 6개월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부의 CPI 추세를 주목하면서 FOMC가 이 수치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며 6개월은 단순히 일시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지난 17일에 발표된 미시건 대학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8%까지 하락해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이 미국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면서 연준이 최저금리를 6%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최근 월가 일각에서 한때 나왔던 최저금리 6%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스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연준에 있었다면 당분간 현재 금리 수준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최근에 은행들의 연쇄 도산과 관련해 아직 여파가 없거나 얼마나 클지 추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도 연준이 당초 생각했던 최종 금리보다 더 낮아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은행 관련된 종목을 뽑아주셨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코프, 그야말로 이제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예, 증권사 웨드부시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최근 파산한 시그니처 뱅크를 헐값에 인수하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코프의 주가가 오늘 32%가 폭등해 8달러 6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웨드부시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코프가 시그니처 은행의 대출 및 예금 포트폴리오를 인수함에 따라 향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연방 예금 보험공사 FDIC가 시그니처의 자산 가격을 신속하게 책정함에 따라 뉴욕 은행에게는 매우 좋은 딜이 되었다면서 취득한 대출에 대한 27억 달러의 할인과 시그니처 은행의 대출 및 증권으로 발행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대가로 인해 이번 거래로 주당 이익이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추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코프의 플래그스타 사업부가 오늘부터 시그니처 은행의 40개 지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경제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의 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한 417만 건이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나이키를 시작으로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커네디언 솔라, 텐센트 뮤직, 게임스톱, AAR 코프, 헬스 에코티 잉크, 그리고 시티 트렌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후장이 오기 전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후장 내내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독일이 1.1, 그리고 프랑스가 1.2%, 그리고 영국이 0.9%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폭락했었던 금융주가 살아나게 되면서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었는데요. 이 증권사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투자 의견을 전반적으로 금융주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의 사태가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안전장치가 많았었던 그런 규제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은행 시스템이 그동안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여실없이 보여내줬다 이러면서 한 번 더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회복적인 분위기를 잡는 흐름이죠.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1.3%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70달러 밑에 머물러 있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유가를 보게 되면은 오늘 하루 동안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은행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게 되면서 초반에는 좀 부진하다가 결국에 일부 중소형 은행이 살아나면서 유가도 살아났습니다. 1.3%에 올랐고요. 네, 구리 가격은 달러 약세 속에서 상승, 그리고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이어졌는데 어제만 못합니다. 약간은 이러한 선호 현상은 약간 탄력이 줄어드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8.6bp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일부 은행들의 상승에 힘을 얻는 모습이고요. 3월 FOMC 때 이제 25bp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고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10년물뿐만이 아니라 단기물인 2년물도 상승세를 더 세게 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